언론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올림픽이 최초로 생중계되던 해 9억 명의 시청자를 경악시킨 납치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PD 제프리의 입장이라면 어디까지 방송할 건가요? 1972년 뮌헨 올림픽 참사는 여러가지 실책이 난무했던 총체적 난국의 비극이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폭력적 이미지를 지우고자 보안을 최소화해 허술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는 다수의 첩보 보고서를 무시하고 늘 있는 잡음으로 치부했죠. 결국 검은 9월단의 행동은 그들이 요구한 석방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 팔레스타인 극단주의를 생생하게 보여줬고, 이는 국제적 대형 이 난무하는 혼란의 시대를 향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흐름에 ABC 방송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들 때에는 반드시 시의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전 세계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대죠. TV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모든 매체를 샅샅이 핥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전 세계의 범죄를 생방송하는 사건은 ABC 방송과 검은 9월단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죠. 그래도 ABC 스포츠의 사장 룬과 총괄 책임자 마빈, 프로듀서 제프리는 복도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죽는 장면을 생방송해도 될까?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건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예상치 못한 활용이니까요. 지금도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매일마다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이 뉴미디어의 방아쇠가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도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만 쥐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사건 당시 검은 9월단 침투조는 새벽에 담벼락을 넘어 들어갔는데요. 대회 내내 낮은 담장과 허술한 보안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담을 넘어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침투조 역시 선수로 위장해 담을 넘었고, 이때 마주친 캐나다 선수들은 이들을 의심도 않고 월담을 도왔죠. 그들은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PTSD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아 PTSD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PD 제프리의 표정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진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사장과 방송국 직원들은 내일의 추모 방송을 준비하고 그에게 스페셜 프로를 진행하라고 맡깁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의 오프닝은 올림픽 중계 홍보 영상입니다. 이어서 수영 경기를 중계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PD는 빠르게 화면을 전환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얻어내기 위해 편집하듯 방송합니다. 그때 뒤에 있던 책임자가 순간 끼어들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닌 삭발한 독일 선수를 잡죠. 그는 평화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중계하지만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응원을 하고 있음을 이용합니다. 국가 간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사실상 전쟁을 대신하는 감정적 행사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얻어낸 결과는 대중의 열광적 반응과 시청률입니다. 이 전략은 그대로 이어져서 뮌헨 참사를 중계하는 방식에 쓰이죠. 그 결과 방송국이 얻어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열광적 반응과 시청률입니다. 보도국에 넘기지 않고 직접 생중계를 하는 그의 속내에는 대중의 알 권리나 정확한 보도보다는 가장 빠르게 단독적으로 내보내는 경쟁이 앞서 있습니다. 스포츠의 경쟁심과 다를 것이 없죠. 정보의 주도권이 뉴미디어로 넘어간 지금 저널리즘의 종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11호 분열의 시대 역시 고전적인 저널리즘을 조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건 저널리즘이 정말 존재하기는 했었나 하는 회의적인 의심이었는데요. 독일이 뮌헨 올림픽을 통해서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지우고 싶었듯이 미국인들이 쿠바의 복싱 경기에 열광하고 우리가 한일전에 열올리듯이 겉으로 드러난 온화한 명분 뒤에는 솔직할 수 없는 격정적 감정이 숨어있죠. 신문이 본격적으로 지금과 비슷해진 시점에는 그저 새 소식을 알리는 유료 서비스였습니다. 공익이나 공정성은 나중에 추가된 가치관이죠. 본질은 정보의 독점과 경쟁을 통한 돈이었으며 이는 여전히 뉴스 미디어 산업의 핵심입니다. ABC 스포츠의 사장도 상황이 끝나니 시청률과 보너스에 대해 말하죠. 진압작전을 방해하고 오보를 내면서까지 경쟁적으로 빠르게 생방송을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듯 저널리즘이란 대체로 명분일 뿐 진정한 사명감은 원래 흔치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긴 어려운 개념이죠. 심지어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는, 양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며 세상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런 걸 믿겠냐며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죠.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뉴미디어를 참여시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죠. 이는 정부의 호의적인 발언을 강화하려는 의도겠지만 전통적인 언론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문, 방송은 국가의 허가와 전파 이용 등 정보의 독점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유용한지 내보낼 것을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영화 속 ABC 스포츠 역시 정보와 화면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 보도국에 넘기지 않고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보도할 수 있게 된다면 속도가 중요해지죠. 이 작품의 ABC 사장도 누구보다 먼저 소식을 전하려 애쓰죠. 뉴스라는 것은 일단 퍼지고 나면 헌 것이 되니까요.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이 신뢰를 받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객전도가 일어나죠. 정보를 빨리 전달하려던 뉴스가 빠른 것에만 목매게 됩니다. 세계 청년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시작한 올림픽이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력 경쟁의 장으로 변했듯이요. 1972년 미넨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끔찍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독일과 유대인의 평화적 재회는 네오나치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가 유대인을 살해하는 메시지로 변했고, 평화적인 대제전을 생중계하던 기술은 팔레스타인의 반유대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죠. 프로듀서 제프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보낼 때 그는 마치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스포츠 선수 같았습니다. 위성 송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과 방송을 공유해야 할 때 ABC의 로고를 박아넣는 보도지는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이 아닌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의 모습이었죠. 지구 반대편까지 송출되는 생중계는 전문가의 정보 필터링과 정돈이 생략되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통제하던 기존의 미디어가 새로운 기술 앞에서 기능이 마비된 순간이죠. 그래도 소수가 독점한 언론은 시스템을 정돈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욱 통제가 불가능한 뉴스의 홍수 시대가 펼쳐졌죠. 엘리트주의는 막을 내리고 있고 저널리즘은 낭만적인 환상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쪽이 아니라 수용하는 쪽으로 방아쇠가 넘어가는 시대 아닐까요? 각자가 어떤 것을 듣고 트리거를 당길지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